혹시 실례지만 언제 다치신 건가요? 할아버지의 손등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오른손 손등에는 울퉁불퉁한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깊은 열상이 아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치셨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겨울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그날, 한 할아버지가 빌딩 입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75의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마치 낡은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는 것처럼 벅찬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장 주머니 속에서 몇 번이나 꺼내 보았던 이력서는 이미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경비실에서 일했던 기록들이 빼곡했지만 요즘 세상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사무실 풍경은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즐비한 책상들, 빠른 걸음으로 오가는 젊은 직원들, 현대식 인테리어로 꾸며진 공간은 마치 다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뒤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일찍 할머니가 다려준 셔츠 깃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병원비며 생활비며 자식들에게 더 이상 손 벌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할아버지를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10년도 더 된 정장은 어깨 부분이 조금 헐렁했고 구두는 광을 냈지만 금이 간 곳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할아버지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이 있는 사무실 입구에는 채용 면접 대기실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접수처에 있는 젊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오전 10시 면접 보러 온 사람인데요. 접수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람의 빛이 스쳤습니다. 분명 이력서에 나이가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연세 많은 분이 면접을 보러 오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명수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호명하겠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여러 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40에서 50대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두들 잠깐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자신들의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만 홀로 빈손으로 앉아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영수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호명을 받고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좀 뻣뻣했지만 최대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익힌 자세,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며 지켜온 자존심이 할아버지의 등을 곧게 펴주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 테이블 너머로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양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입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인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께 인사드리던 그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가운데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력서로만 봤을 때와 실제로 마주했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자세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이력서를 넘기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명수님, 이력서를 보니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례지만 연세가 75입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고 싶지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75해를 살아온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견뎌낸 증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모집하는 자리는 건물시설 관리 보조 업무인데 체력적으로 꽤 힘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고 무거운 것도 옮겨야 하고 왼쪽에 앉은 젊은 면접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거절의 뉘앙스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려고라는 말을 에둘러 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평생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큼은 못해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느티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시설 관리도 컴퓨터 시스템으로 많이 하는데 컴퓨터 다루실 줄 아십니까? 오른쪽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을 예상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로 꾸며서 자리를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난감함이 역력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명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운데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긴장해서인지 입이 바짝 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의 손등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오른손 손등에는 울퉁불퉁한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깊은 열상이 아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면접관의 시선이 그 손등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손은 면접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두 면접관도 할아버지의 손등을 주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나 오래 함께해서 잊고 있었던 상처였습니다. 마치 얼굴의 주름처럼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흔적이었습니다. 아, 이거 말입니까? 오래된 상처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언제 다치신 건가요? 가운데 면접관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979년이었습니다. 제가 30살 때였으니까 벌써 46년 전이네요.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절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화학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2살에 시골에서 올라와 공장 일을 시작했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반장까지 올라선 때였습니다.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잔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위해 밥을 데워놓곤 했습니다. 그 시절 할아버지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언젠가는 작은 집 한 채 마련하는 것,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고향에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위험한 화학 약품을 다루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화학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화재가 났었죠. 면접관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동 반응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쇳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 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달려가 보니 배관에서 화학약품이 새고 있었습니다. 바로 비상벨을 눌렀지만 그 순간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마 정전기였을 겁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46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열기와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모두들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 동에 아직 신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직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들 말렸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소방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였기에 알았습니다. 그 부모님이 얼마나 애타게 아들을 기다릴지를요. 면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명의 면접관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열기가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허리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이동 작업실로 가는 복도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겨우 찾았을 때 그 친구는 기계 뒤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나가자고 했습니다. 함께 복도로 나왔는데 이미 불길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유일한 출구는 철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가 뜨겁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뒤에 세우고 저는 두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살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손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힘을 다해 돌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친구를 먼저 밀어내고 저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제 손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등을 들어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상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문을 연 지 2분도 안 돼서 그 구역 전체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둘 다 못 나왔을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 혹시 그때 구하신 분이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면접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면접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입니다. 면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른 두 면접관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계신데 그분 성함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때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면접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분처럼 살아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이제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들이 자신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잘 살았군요. 그 소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지방에 계십니다. 퇴직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선생님을 아버지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는데 면접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 연세를 보고 망설였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이 나이에 새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면접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때 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 그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입니다. 그는 다른 면접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면접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일자리를 얻었다는 안도감만은 아니었습니다. 46년 전 그날 밤 자신이 한 행동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차갑고 회색빛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쓰다듬었습니다. 46년 동안 함께한 이 흔적이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픔의 기억이 아니라 연결의 증거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는 익숙한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재개발로 사라진 옛 시장 자리,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 변해버린 거리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자신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은 시간을 넘어 전해진다는 것을, 선한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합니다. 정말요? 어머, 다행이네요.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오늘 나는 다시 시작했다. 손등의 상처가 나를 기억해 주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골 마을에서 보던 그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의 세상은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울퉁불퉁한 흔적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했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면접관이었던 김 과장이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민준 씨도 한번 회사로 찾아와 할아버지의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찾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두 노인은 46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불길이 치솟았는지, 어떻게 손을 잡고 나왔는지, 그 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손등의 상처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고 완전히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오래된 것을 덮고 새로운 것을 만들며 내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하는 순간마다 그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